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놔둔다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너무 빽빽하게 되어버리죠. 모든 가지는 그렇습니다. 자연 그대로 놔주면은 자연스러움은 있으나 근데 나무 수영이 서로 경쟁하고 그 답이 없는 나무 가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나무는요 너무 자연스럽게 키웠어요. 그래서 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막 크는, 그리고 형식이 없고 규제가 없는 그런 너무 방종의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죠. 과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농부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수영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람과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는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결과지, 과일 달 수 있는 단과지를 최대한 만들어 가는 게 주 방법인데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이 복숭아는요 중생종입니다. 중생종 복숭아고요. 최대한 결과지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전증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전증은 위에 끝자락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수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뻗는 그런 형식의 전증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세 가닥으로 잡았고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전증은 이런 공간입니다. 예전 전증은 안에 있는 공간들이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만은 최대한 밑에부터 살려서 결과지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도장지를 작년 여름에 잘랐던 그 가지지만은 미리 잘라 주시면은 이 도장지에서도 가지가 돋아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결과지를 확보해 나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결과지를. 그래서 최대한 도장지든 간에 이 원줄기, 이 주지라고 표현한 이 주지에서 최대한 가까이 당겨서 여기서 나오는 영양분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등대에 있는 이 가지를 최대한 살려서 그늘을 마련해 주고, 여기서 눈이, 여기 보시면은 잎눈이 있습니다. 잎눈을 살려서 다시 올해는 가지가 돋아나면은 여기에 또 결과지를 만들고, 결과지를 계속 가까이 만들어 가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줄기보다도 굵어지는, 이 원줄기보다 굵어지는 가지를 최대한 줄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 어미 가지보다 자식 가지가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도 결과지 쪽으로 많이 챙겨가는 방법이 가지 원만합니다. 쭉 끝까지 쭉 곱게 나아가는 방향이 좋고요. 맨 끝을 막지 마십시오. 그리고 잡아가는 방식이 좋고, 등대 위에 있는 이 도장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결과지로 유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수영을 가고요. 일본식은 이거하고 좀 틀립니다. 일본식은 앞으로의 신기술의 일본식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풍성하게 하는데요. 그 전지법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올 때 너무 굵은 가지는 잘라서 결과지를 만들어 주고요. 이 어미 줄기보다도 좀 작게 만들어서 척지를 빼는데요. 빼는 끝이 너무 강하게 하면은 튀어버리니까 살짝 눕혀주는 전지법. 자연스럽게 나무 수용을 잡아가면서 가지를 잡아 주십시오. 전체적으로는 나무니 형태로 전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결과지를 많이 확보하는 거.
결과지를 많이 확보하는 형식. 긴 장과지보다도 이렇게 부드러운 과실을 달 수 있는 과지를 많이 만드는 게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쭉 뻗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골고루 분포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쭉 뻗게 하는 전정법이 아주 원만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8m 형식의 복숭아 수영을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8m 형식은 이렇게 잡아줘서 인위적으로 잡아서 나무 수영을 잡는데요. 그 도장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장지를 활용한 결과지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m 형식은 맨 처음 이태리에서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태리에서 개발돼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또 일본이 다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서 배워서 온 8m 형식입니다. 8m 형식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측면과 그리고 일의 노동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일일이 다 잡아가야 되고 또 도장지라는 특별한 걸 활용해서 결과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8m를 권장하지 않고요. 일본식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자연 유수형 같은 경우로 많이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나무는 자연적이니까 자연 수영이 제일 원만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도장지를 활용하는 법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적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장지 형태를 도장지 가지를 적심을 해서 가지가 이렇게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위에까지를 절제를 해서 최대한 낮춰주는 형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가지가 이렇게 세 가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낮춰주는 형식, 낮춰서 대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대가를 만든다는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는데요. 도장지에서는 빠른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장지가 다 나쁘다는 거 아니라는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함이고요. 작년에 적심을 해서 도장지 형태입니다. 도장지를 적심을 해서 결과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지를 수평으로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도장지가 많이 돋아납니다. 가지 위에서 막 튀기 시작합니다. 이 도장지를 튀는 도장지에서 절제를 해 놓으면요, 여기 잎눈이 있습니다. 잎눈, 꽃눈이 아니고 잎눈에서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기 마련입니다. 끝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장성이 있는 오르는 이 나무 가지에다가 새로운 가지를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늘 이 복숭아밭에 오셔서 적심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m 형식이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돋아나면은 최대한 가지를 낮춰주고 여기다가 결과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초두에 두 가지 갈래로 Y자 수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Y자 수형을 잡아서 주지를 두 개를 잡아서 양쪽의 척지를 이어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쭉 지켜보시는 바와 같이 가지가 이제 주지에서 이제 부주지로 이제 두 번째 아들 주지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이렇게 도장성 있는 가지를 이용해서 키우는 형태인데요. 작년 여름에나 가을에 적심을 하고 옆에 척지를 이렇게
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절제를 하고 전지를 하면은 여기 눈에서 잎눈에서 가지가 돋아납니다. 왜냐면 여기서 새롭게 옥신이라든지 지베렐린이 위로 치고 오르는 그런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가 다시 이렇게 가지가 돋아납니다. 그래서 도당지 형태를 빼서 새로운 가지를 받아서 결과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면은 도당지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전지하는 법은 약간 무리수가 있습니다. 약간 모험적이고요. 나무 전체 수영에 비해서 쇠를 많이 당기기 때문에 이 8m 형식 이렇게 도당지 형태를 만드는 것은 최대한 큰 기술을 요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지가 이렇게 바닥에서 쭉 올라오는 부분이 일직선을 곱게 나아가게 만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위에 등대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도당지들 최대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뜨거운 태양에서는 여기가 또 갈라지고 터지는 일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늘이 이렇게 지면은 자연 그늘이 지면은 잎에서 또 수분이 날아들어서 타들어가는 나무를 가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무 그늘이 너무 강하면은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가지들이 또 고사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요. 전정할 때는 항상 도당지를 눈을 두 개 내지 세 개를 놔둬서 또 다른 척지 가지를 만들어서 또 이 도당지를 이용한 결과지를 또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거의 밭에서 살다시피 해야 되고요. 이렇게 가지를 잡아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눈 하나를 놔두시고 옆에 잎눈에서 가지가 돋아나면은 여기서 다시 결과지를 만들어서 큰 대화를 만드는 형식입니다. 네, 현재 보고 계시는 위험도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절대적으로 나무를 유인할 때, 쥐주를 할 때 이렇게 끈을 깊게 묶지 마십시오. 깊게 묶으면은 이 끈이 나무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박피 아닌 박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무한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상체기를 입히고요. 나무의 수령을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유인할 때는 이 끈에다가 뭐라 그래야 되나, 호수 같은 걸 연결해가 덧대면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나무를 둘러싸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 잡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끈으로 이렇게 동요 매지는 마십시오. 매면은 깊이 파고 들어가고 박피 아닌 박피가 돼서 이 가지가 고사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끈으로 이렇게 동요 매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올가미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한때 몇 해 전에 세균병, 천공병이라고 그럽니다. 이파리가 구멍이 뚫리고 또 열매에도 시커먼 딱지가 생기고 진이 나오는 천공병, 세균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세균 형식으로 나와서 세균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막이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예요. 아무래도 바람이 직접적인 이게 불어 닥치는 걸 막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작은 구멍이라도, 이렇게 망이라도 바람이 닿으면 아무래도 속도가 분산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청도 지역에서는 이런
바람막이를 많이 설치했고 정부 보조 그리고 우리 군 자체에서 보조 사업으로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 많이 힘내야 될 것 같아요.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지, 예방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모든 농부들께 응원을 드립니다. 유수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m를 많이 권장을 했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자연 유수용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 농법인데요. 우리는 또 선진국 농법이 많이 시행착오를 앞서갔기 때문에 그거를 모방하기보다도 그것을 따라해서 괜찮은 농법이 있다 그러면은 그 농법을 배워 나가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뒤에 보시고 계시는 이 나무 형태가 자연 유수의 형태입니다. 점차적으로 하늘로 올 수 있는 그 넓은 공간을 하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간 확보를 많이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자연 수용을 잡아가는 형태인데요. 역삼각형으로 풍성하게 가는 겁니다. 뿌리가 그만큼 차지하고 있는 그 TR 구조, 나무와 뿌리의 그 균형을 TR류를 맞춰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가지를 자연 수용 그대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밑에 주지에는 3번 주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공간 확보를 많이 이어가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도장지를 이용하고 그 비어있는 틈을 최대한 맞춰서 조그만 가지 그리고 척지를 결과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결과지가 또 그 다음에는 또 부주지가 되는 형태로 이어가는 건데요. 최대한 공간 확보를 많이 하고 뿌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뿌리가 바닥에 있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함은 자연 유수용 이 형태가 가장 원만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수용은 자연 그대로의 형식을 따라가면서 최대한 일도 줄이면서 과일도 되게 맛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연 수용을 앞으로 하시는 분은 자연 수용을 많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